300만 원대 월세 만드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물건은 빌라를 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300만 원대 물건은 숙박 시설이에요. 아, 숙박. 이 물건도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요. 9억짜리 물건이 2억 원대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7억이나 할인 판매를 하니까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쌀까 해서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소를 보면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예요. 저는 이제 대전 사니까 스키장을 거의 무주 리조트를 많이 갔었어요. 무주 스키장. 네, 그 스키장 가려면은 그 아래쪽에서 스키복이랑 스키를 렌탈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가 렌탈샵이 있어요. 네. 여기가 쭉 큰 길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스키장. 아, 거기가 스키장. 네. 그렇게 안 머네요? 여기를 통과해서만 스키장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큰 길에는 접해 있진 않지만 최근 2023년 6월이에요. 네. 2016년 12월을 보면은 여기 스키장 스키를 쫙 놓고 이렇게 대여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스키 대여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여기 보시면 되게 살아 있잖아요. 12월에는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7월, 6월 달 보면은 쌩하잖아요. 횡하잖아요. 그렇지만 펜션은 여름에도 와서 이제 고기 꺼먹거나 놀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물건이에요. 큰 길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개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낙찰받는다면 여기에 조금 사람들이 진짜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게 좀 잘 꾸며놓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임장을 갔을 때 여기에서는 다 사람들이 고기를 꺼먹고 단체로 와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잘 쓴다. 네. 네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니까 뭐 팝송 막 들리는 거예요. 신나는 팝송 막 외국 노래. 그래서 네. 아, 이 집이 제일 장사가 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가가 이제 원래는 소매점 이런 건데 네. 지금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식당으로. 네. 저기 외국 아저씨들 네, 보이네요. 외국인들 많이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쭉 명단이 있는 거예요. 루이스하고 글렌. 빅터. 글렌. 여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해서 보니까 무주에서 외국인들을 계절 근로자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농촌에 일할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주에 보면은 또 무주 그 농공 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국도변에 보면 식당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데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최근에 이런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이런 또 농업 시설에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서로 이제 카톡을 하고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숙소를 괜찮게 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그냥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한 곳에 원룸을 또 얻어주기에도 애매하니까 다수가 쓸 수 있는 그런 렌탈 장소가 있으면 그곳은 오히려 또 틈새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무주라고 하면 이렇게 군에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 외국인 대량 노동자들이 같이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뭐 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스키 타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단체로 쓰면서 요즘에는 또 와이파이가 잘 돼야 되더라고. 네. 보이는데 이게 메신저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식당. 자기들만의 좀 식당이 있고. 그런데 저렇게 덩치가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거죠. 자기들 나라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샤워 시설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우리가 공급자 역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두 명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20명, 30명 다 그치, 같이 20, 30명 있으니까 합숙. 이 커뮤니티 같은 게 네. 이제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아,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일자리가 빠지면 네가 와라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네. 네. 시설 관리는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청소해줘도 금세 지저분해지도. 냉장고가 여기 놔줬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음식을 넣어서 먹어 해도 우리는 음식 냉장고에 안 넣어. 아, 그럼 냄새 나는데 괜찮아. 이게 우리의 문화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저기는 이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외국인 이제 임대를 나봤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불편함이 있어도 뭐가 고장났어도 전화를 안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또 근로자니까 수입이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잘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밀리면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집은 좀 엉망으로 쓰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해서 월세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거기서 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월세 연체 부분도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이걸 다 쳐봤거든요. 네. 28명이 계세요. 어... 네.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방이 14개였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하지 못한 건 한 2-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실, 린넨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지 쌀도 못했어요. 하나네. 쌀도 사놨어.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숙소로 한두 달 머물 곳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하게 있다는 거야.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한 명당 최소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5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방을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방당 월세를 받는다면은 16 곱하기 30만 원 하면 480. 40만 원만 받아도 4, 6에 24. 640만 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저는 멀리 지방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도 힘들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잘했다 할지라도 관리하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그냥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대형 숙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28명이 입실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명도했을 때 명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재계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냥 저 있는 상태로 재임대를 주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단기 수요가 아니라 특히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꾸준하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2억 2천에서 90%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들어가요. 네. 그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같은 거 내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제가 이제 또 시세를 또 보니까 그만해 이제 다음 물건 가야 돼. 아니 또 중요한 게 네. 있어요. 중요한 이 물건을 2억 2천 뭐 적어도 3억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오렌지 펜션이에요. 오렌지. 예, 여기가 다 로드뷰를 보시면 거의 오렌지 비슷해요. 너랑 나랑 그런데 여기가 우리 물건하고 거의 평수, 층수 똑같거든요. 매물 나와 예, 있구나. 매물이 5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억 2천이란 말이에요. 3억에 낙찰받아도 여기 5억 5천에 내놨는데 이렇게 잘 안 팔리는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 옆집 물건 5억 5천에 나왔는데 예, 내 물건 나 이제 4억만 내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알아서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장님이 수수료 1억 받고 싶으면 5억에 파는 거고, 수수료 5천 받고 싶으면 4억 5천에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이 주변 물건에 비해서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물건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수도 좀 조사하셨고, 또 주변에 매물까지, 급매물까지, 요즘에는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 허위 매물일 경우에는 상당히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거래되는 수준 내에서, 물론 호가긴 하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바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매물까지 확인하셨다는 거는 또 빨간 조끼님의 꼼꼼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임대 놓고 어떻게 팔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임대 수요가 있고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걸 보고서 그걸 확인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수 장바구니에서 소개해드리는 물건, 지금은 이제 좋은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또 현황상, 이런 행정상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다 파악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색이라고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분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지분이네 하고서 그냥 패스할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왜 지분인지, 얘는 도로가 있어서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 지분으로 확보된 물건은 오히려 좋은 물건이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맹지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대한 지분이거든요. 이 도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건물은 100%고 토지는 지분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토지 건축된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지분이 아니고 여기 길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길쭉하게 된 토지는 이 건물 말고도 여기 건물, 여기 건물, 여기 건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분으로 나눠져 가져 있는 거고, 내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체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쓰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0만 원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세에 400을 만드는 부동산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인데요. 다가구. 네. 지금 감정가는 8억 6,200인데 현재 최저가는 6억 394
4만 원이고요. 8월 24일 날이 다음 매각 기일입니다. 네네. 대구 법원. 법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편견을 좀 깨기 위해서 제가 강남도 갖고 왔지만 네. 경북 칠곡에서도 이런 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골까지 싹싹 긁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을 찾아드리는 고수의 장바구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월세 400 받고 500 받으면 되게 좋은 물건에서 그런 월세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물건을 잘 찾아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저런 칠곡, 구미 이런 데서 저런 월세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런 데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저런 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물건들을 정말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캐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짜리 물건으로 400만 원 월세를 받는다. 6억으로 400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대출을 끼면은 네.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대출 끼면. 이거 네. 대출을 끼면 오히려 풀피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돈이 남는 돈이 남는. 네, 그런 구조인데요. 네.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지도. 네. 항상 고수는 먼저 지도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수분들이 보시는 물건 검색 다음에 그 다음 눌러보는 그 장면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물건 검색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여기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있다. 네. 여기 산업단지. 예, 어마어마하죠. 오. 예, 위성 지도로 보겠습니다. 오, 네. 그냥 네. 지도만 칠곡이네. 공업단지가 있고 딱 다가구주택. 예,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구미, 칠곡 하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떠나고 뭐 또 떠나고 아마 이제 옛날에 그런 뉴스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대기업이 떠나면 여기가 그냥 횡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업체들이 또 들어오거나 네네. 또 이제 그 중소기업이 또 생기거나 이렇게 네. 돼서 결국은 여기가 또 다 채워지게 되거든요. 네.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은 월세가 정말 싸요. 네. 그런데 이 물건도 이제 월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월세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딱 임차인 월세만 보더라도 7천만 전세 7천, 8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한번 시세를 한번 보면 괜찮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왜냐면은 너무 싸지가 않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또 위반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네. 꼭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위험하죠. 네. 배출도 안 처리하기가 되고.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요즘 신축 물건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들은 여기 승강기가 이제 써 있는데 이 네.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다가구 주택 몇 가구 여기 써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안 써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구조도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님은 조금 일을 덜 하셨어요. 네. 왜냐면 보통 이제 구조도에 여기 방, 원룸, 수리 이렇게 쭉쭉 선 거가지고 그렇죠. 화장실하고 다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원룸짜리인지 투룸짜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요즘에 너무나 또 잘 돼 있어서 이제 여기 노드뷰를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 예. 그런데 원룸은 초등학교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이 빌라나 거주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원룸 투룸이기 때문에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빌라가 바로 이 빌바오라는 빌라예요. 빌바오. 예. 그런데 딱 보면은 외관이 어때요? 좀 새 거 같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이 보시면은 2007년도 이제 승인된 물건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오래됐네요, 16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7년 건축이 아니라 네. 아니라 지금 대리석이나 마감재가 깔끔한 거 보면 네. 리모델링 한번 거친 거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 로드뷰를 보면은 2016년도 보면은 나오죠. 대리석 마감이네요. 네. 그런데 한 20년도 보면은 20년도에도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20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했겠다. 2021년도에는 21년도에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로드뷰를 눌러보면 리모델링 시점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한번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이 온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임장을 갔는데 이 동네에는 이제 다가구가 많잖아요. 저렇게 공단이 네. 있었으니까 구축 다가구랑 이런 리모델링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다가구랑 그런 시세 차이가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임대가도 차이가 나고요, 매매가도 차이가 나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우리가 이제 또 이 물건이 적정 임대 시세라든지 그다음에 매매가라든지 이런 게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또 검색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석저급 중리에 네. 경매를 뺀 나머지 이 물건을 조회하니까 어마어마한 물건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저기 수익률 47% 석저급 중리. 저희 물건이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상공단, SK 실트론 2조 원대 투자를 더불어 이를 공단에도 LG 이노텍 1조 원대 투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요 236-15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236-13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 바로 우리 옆집이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집의 로드뷰를 보면요 바로 이 집이에요. 아, 이거. 예, 이 집이 과거에 보시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여기 밑에 3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이제 이 물건은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8억 9천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이제 의뢰는 9억 2천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물건은 한 8억 9천까지 깎아줄 것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이 물건이 원룸이 12개, 투룸이 6개 해서 18세대가 있어요. 18세대. 네. 우리 물건도 아까 건축물 대장에 18세대 좀 보여줬어. 그럼 이 물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시세가 원룸 400에 30, 2000에 13, 그 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는 1000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세를 책정했어요. 그래서 총 보증금이 6억 3,500에 월세 397만 원. 그러니까 이 물건을 이제 이 부동산에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팔으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8억 9천에 팔을 건데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얘와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이 현재 6억 300에 진행 중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대출 받아도 내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전세랑 월세를 넣어서 세팅을 하면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3천이 남는 거죠. 네네. 예, 6억에 낙찰받아서 6억 3,500에 세팅을 하니까 대출 안 받고 400만 원 월세 받고 3천만 원 남고 400만 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전세도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를 또 월세를 좀 바꾸면 이제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팅. 부동산 잘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203호가 1억에 2만 원을 받았어요.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매도 목적으로 잘 채워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1억에 제로가 영원히 정상인데 2만 원까지 받았고 200에 33 해서 보증금 낮춰가지고 여기도 좀 수익률을 높여놓은 거고 어쨌든 네. 이 세팅은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네, 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근데 철저하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세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월세랑 투룸 같은 경우가 미니 투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1.5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룸 같은 경우가 한 전세가 한 8천 정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룸이 8천이면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가 4천에서 5천, 그 다음에 월세는 한 500에 40, 1000에 30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분은 똑같은 물건을 한 8억 9천에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6억 정도에 사도 어느 정도는 싸게 매입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매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호가가 9억 2천 나와서 지금 8억 9천대라고 하면 뭐 안 돼서 8억 5천 8억 된다 하더라도 지금 최저가 6억대는 입찰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저거의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대신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봐서는 안 되고 임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7천만 원 전세가 다시 또 7천만 원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임차권 등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 기대했던 대로 좀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전세 매물 그다음에 전세 수요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지방이든 어디든 수요와 그다음에 가격 조사는 이제 꼭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여러분들이 뭐 시골이고 그다음에 저기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시면 수요가 상당히 있는 곳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실까봐 우리 행복재테크 우리들의 경험담에 가시면은 이렇게 구미 이때는 2022년 8월이면요 매매가 더 어려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미 다가구를 낙찰 받아서 세팅을 해서 지금 풀피로 1억 9천 풀피로 만들고 그다음 월세를 360만 원 세팅. 예,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풀피로 세팅하고 내 돈 안 들어가면서 월세를 받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지방 가능해? 저게 지방이 현실이 있는 얘기야?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복재테크에서 이미 이런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아서 풀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입했던 금액을 다 회수하고 오히려 추가로 1억 9천을 임대를 놨더니 1억 9천을 더 회수했으면서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도 360만 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행크에서 이렇게 좋은 투자 사례 여러분들 글들을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글들까지 같이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겠구나 라고 하며 감을 잡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여러분들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하트도 많이 나왔고 예. 네. 자, 500만원대 네. 500만원대 마지막 부동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대 월세는 단기 임대예요. 아, 단기 임대. 네. 그래서 아. 이제 단기 임대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한 달 살기 아니면은 체류형이랑 경험형 여행이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딱 보시면 여수. 야, 네, 여수. 여수 밤바다.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오늘. 아니에요, 즉석에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여수 화양면에 있는 네. 물건인데요. 예, 딱 봐도 이렇게 좀 신축이고 뭔가 펜션 같은 그런 그 그림이 나오는 사진 같잖아요. 네. 이제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전남 여수 이천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8억 8,900의 경매 나온 물건이 거의 네. 50% 이상 떨어져서 지금 4억 원 정도, 3억 9,800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요게 두 동이에요. 그러니까 두 동. 집 두 채. 집 두 두 채. 채에 4억의 경매가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물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건물이 지금 90평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90평인데 지금 두 동이라고 하니까 뭐 한 45평씩 두 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분이 되어 있는데 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도로가 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큰 면적이지만 여기에 원래는 하나를 짓는 게 정상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짓기도 하고 세 개를 짓기도 하는데 여기는 총 5개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의 지분이지만 내가 온전히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온전히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해서 내가 쓸 토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온전히 구분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독립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분이 아니란 얘기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이 이거 한번 넘어갔을 건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물건은 지분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고 온전히 은행에서 나간 경우에는 아 저거는 정상적인 건물이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상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이 물건의 활용도나 수익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예, 바로 바다. 바로 바다. 어. 예, 이렇게 코앞에 있는 아, 뷰가 잘 나오겠는데요? 배산 임수. 예, 그리고 지대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해도 좀 높은 곳에 있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안 좋다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전망이 네. 바로 바다뷰가 바다뷰가 나오는, 예, 오케이. 그런 전망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총 5동이 있는데요. 5동. 지금 현재 이제 1, 2동이 경매 진행 중이고 네. 지난주에 3, 4동이 낙찰됐어요. 네. 예, 근데 지난주에 3, 4동이 낙찰됐는데 두 개가 거의 5억 6천 정도에 낙찰됐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두 개가 4억이니까 거의 지난번 시세보다 한 1억 6천 정도 싼 거고 네. 그 다음에 5동 지금 1, 2, 3, 4, 5동이 있는데 예, 제가 또 이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5동이 이렇게 단기 임대로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한 개가. 네, 그래서 여기가 또 지도를 보시면 바로 버세권이에요. 보통 이제 체험하러 오면 차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그냥 네, 조용히 나 혼자 지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여수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딱 내리면 돼요. 버스를 네. 타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어. 네, 그래서 시골에서 조용하게 책을 쓰거나 네. 좀 이렇게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네. 주변에 좀 없어요. 네. 뭐가. 예, 그렇지만 여기가 공항하고는 얼마 걸려요? 공항에서도 차로는 한 40분, 50분 걸리고요. 아, 버스로는 멀리구나. 1시간인데요. 네네. 예,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여수에서 밀고 있는 루지 챌린저 파크. 예, 루지 파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루지를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 지금 있어요? 지금 루지가? 네, 루지가. 아. 그래서 2026년도까지 저기를 파크, 공원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데 지금 여행 오신 분들이 숙소 가까이에 거기에서 숙소를 묵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루지 파크도 와서 애들 저것도 태우고, 여기가 바로 우리 주소예요. 아까 우리 지금 경매 물건인 거죠? 예, 우리 경매 물건, 여기 똑같이 보시면, 네.
여기가 1, 2, 3, 4, 5동이거든요. 네네. 예, 여기가 5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일몰 맛집이래요. 일몰 맛집. 예, 약간 감성적인 그런 포인트만 넣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얼마 받는지 하루 1박에. 네. 그랬더니 주말에는 50만 원 받고 평일에는 40만 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평일을 안 쓰고 주말만 해도 한 개당 400만 원 나오고 두 개면 8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보통은 펜션이라고 하면 원룸, 투룸 그냥 그 정도로만 임대를 하는데 45평이라고 하면 거의 독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독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장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주말 요금 50만 원, 평일 요금 4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청소는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임대를 독채로 주게 되면 월세를 400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준다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고 여기는 어쨌든 여수가 관광지다 보니까 뭐 루지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앞에 바다뷰도 있으니까 저런 수요는 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버스나 이런 부분이 가깝지 않다 할지라도 렌트카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사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주변에 뭐 있는지를 꼼꼼하게 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지만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방 컨디션 그 다음에 내외부를 잘 보고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충분히 임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동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감성 있게끔, 사실 감성이라고 해서 비싸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성 있게끔 꾸며놓는다고 하면 월세 500만 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네. 소액 투자로 월세 만들기. 네, 그래서 지금 100만 원부터 이제 500만 원까지 이제 월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뭐 500만 원 받겠다, 막 300만 원 받겠다 좀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그런 좋은 포인트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작은 물건이라도 월세를 한 번에 뭐 500, 300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3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서 월세를 쌓아가시면 이제 작은 성공 여러 번 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월세는 작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기술, 나만의 그런 투자 기술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하더라도 조금 어렵거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카페 게시글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카페에서 우리 회원들이 낙찰받았다,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저 물건 나는 왜 못 봤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또 배울 점들은 또 제가 또 스크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카페를 활용해서 다양한 투자 노하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돈이 많으면 정말로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딱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소액인 분들은 임장을 많이 하고 많이 물건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틈새를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기회를 찾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수의 장바구니 송사무장실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빨간 조끼님께 감사드리고 작은 거 하나 보더라도 저 강사분께서 또 얼만큼 진심이고 얼만큼 또 잘 알려줄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존에 빨간 조끼님께 강의 들었던 분들의 성과도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더 발전시켜서 정말 월세를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 조끼님 강의 스터디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빨간 조끼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